가까운 미래를 선도해 나갈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전 동영상에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물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책상면에서 두 가지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이때를 다뤄봤고, 또 하나는 도론의 문제에서 두 가지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다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념을 빗면이 있을 때로 확대를 해서 빗면에 두 가지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고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고, 그리고 세 번째 가속도를 구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서 장력을 구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저는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까지 간단한 예만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만 집중들 해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화면만 보여줄 거예요. 화면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원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코니컬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회전해서 돌아가는 물체의 운동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빗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이 있을 때 이렇게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밌게들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다시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F=ma를 이용을 해서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과 작용반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F=ma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턴이 써놨다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줬어요. 자, 여기 F=ma 다시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힘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힘을 한 번에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숙지들을 해놔요. 다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물체니까 무조건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물체가 지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봐서 수직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수평일 때와 빗면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물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장력이 있어요. 장력은 항상 이렇게 짝힘으로써 존재를 해요. 크기가 같은 짝힘으로써 존재를 해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해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힘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인지들을 해봐요. 보여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봐둬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현상인 거예요. 실제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 저 실제 현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머릿속 실험실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얘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걸 우리는 시각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화를 시킬 때 무엇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좌표와 물체,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현상에서 힘을 차해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겠네요.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서 F=ma를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 다음과 같이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그림과 여기를 일치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는 방법은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F=ma하고 같아요. 그 점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어떤 문제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 조건은 뭐냐면 원뿔 진자에서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여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원뿔 진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뿔 진자는 어떤 형태냐면 운동 자체가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지금부터 여기를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원뿔 진자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구심력을 받아서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쪽에서 잘 구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심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갈콘 있죠?
꽃갈콘 바로 그 모양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이게 저기는 원뿔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단진자가 있어요. 단진자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단진자는 뭐냐면 시계추를 생각을 해봐요. 시계추는 똑딱똑딱 움직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쪽을 Y평면이라고 한다면 Y평면 내에서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뿔진자라고 하는 거를 여기가 X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X평면 위를 원운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다시 원뿔진자 이렇게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단진자 이렇게 가운데점으로 오려고 하는 시계추 운동, 복원력을 받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동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 논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제가 조금 아까 구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심력의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때 등속 원운동 이 부분을 배웠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여기 있네요.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해봤어요.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 스퀘어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심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질량을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위쪽에서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내가 코니컬 펜드럼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도는 거를 위에서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처럼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틀림없이 구심력을 받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구심가속도를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차원분석을 배울 때도 했어요. 그 차원분석을 배울 때 여기를 한번 우리가 차원분석법을 이용해서 유도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유물체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먼저 좌표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는 질량체를 입자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물체를 입자로 표현을 하고 질량을 써줘요. 질량은 스몰 m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를 하면 돼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힘은 뭐 있어요? 무조건 질량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충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틀림없이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장력이 지금 보면은 장력 방향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장력이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장력을 성분분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속도 조심해야 돼요. 가속도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라 얘는 지금 보면은 구의 중심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구심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심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구심가속도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죠.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유물체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리면 돼요. 좌표를 그리고 여기를 입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질량을 표시를 해줘요. 명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힘은 뭐 있어요? 중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력이 있어요. 그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은 X축, Y축으로 성분분해를 해줘야 돼요. 성분분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평한 빛을 비춰요. 아래쪽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평한 빛을 비춰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장력에 대해서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지금 요 그림에서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억각으로서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방향은 이렇게 해서 T의 코사인 세타만큼 크기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T의 사인 세타만큼 크기가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속도는 뭐라고요? 가속도는 구심가속도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운동방정식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두 가지로 써줄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장력의 이쪽 X축 방향 성분밖에 없겠죠. T의 사인 세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써주면 되고, 이게 MA와 같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A를 쓸 때 여기에 있는 구심력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뭐 있어요? 하나, 두 개 있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지금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일 테고, 이쪽에
장력의 Y축 방향의 성분은 T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 그리고 A에서 Y축 방향 가속도인데 Y축 방향 가속도는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전 문제에서 가속도하고 장력을 구하는 걸 해봤는데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있을 때는 항상 나눠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탄젠트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할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 식을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t는 약분될 테고 이게 탄젠트로 바뀌어요. 탄젠트로.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로 바뀌면 여기에는 r하고 g를 곱해서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v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금방 나와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속도는 이렇게 스퀘어 루트 안에 rg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식은 뭐냐면 여기 r이 있어요. r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여기가 r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r은. 그래서 r을 l 사인 세타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여기를 r을 l 사인 세타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속 원운동에서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의 일종인 원뿔 진자에서 이렇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기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힘을 성분분해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운동방정식까지 세우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구하라라고 하는 거를 이 운동방정식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는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물체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가속도를 쓸 때 여기가 플러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반대로 이렇게 주면은 이쪽에 있다라고 주면은 학생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 구심력이 마이너스 방향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잘못하면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있듯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구의 중심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여기에 있던 다 구의 중심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이쪽은 구심력이 플러스, 이쪽은 구심력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생각하면 안 되고 구심력의 크기는 다 R분의 V제곱으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등속 원운동일 때 원뿔 진자의 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응용 예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약간 이제 응용해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들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장력 T1, T2, T3를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관적으로 감각을 한번 키워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들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무엇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자유물체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돼요. 제 그림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임의의 물체 하나를 놓고 나서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아까 나왔던 거하고는 지금 빗면에 여기 각도가 서로 방향이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 점을 하나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물론 여기는 지금 실이 여기 벽면에 이렇게 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는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중력을 성분분해하게 되면은 이 빛을 미쳐서 성분분해하게 되면 X 프라임 축 방향과 Y 프라임 축 방향으로 두 가로 이렇게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X 프라임 축은 mg 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mg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장력과 관계되는 쪽은 어떤 값이겠어요? mg 사인 세타 꼴인 거죠. 이쪽에 관계를 하고 있어요. mg 코사인 세타를 비치는 바로 이쪽 힘은 지금 장력하고는 서로 무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직 항력도 장력하고는
각도는 다 여기가 90도, 90도이기 때문에 두 힘은 무관해요. 영향을 주는 거는 mg 사인 세타만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문제를 정확히 자유문제 그림을 그려서 연이어서 풀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지금 바뀌나요? 세타라는 각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지금 같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지금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지. 이 값이 이렇게 뭐 각도가 커지거나 각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할 수가 있냐면 상수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 중력 가속도 g가 있는데 g 값도 바뀔까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동안 여기는 중력 가속도는 9.8m/초의 제곱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값이 바뀌는 거는 여기는 장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질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값은 질량의 비율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장력이 여기는 mg 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중력에 사인 세타 성분에만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와 세타는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질량의 비례값으로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할 때 어느 쪽부터 계산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는 T3부터 찾고 T2, T1 쪽을 찾는 게 쉽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유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성분이 요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연달돼 있고, 여기는 얘가 영향을 줄 테고, 얘는 요놈 두 개가 영향을 줄 테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질량값만 저기 있는 숫자처럼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논리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를 이렇게 알아놔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어떤 문제를 다룰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수평면과 세타의 경사를 가진 경사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의 무게, 여기는 이렇게 소문자 W라고 할게요. 소문자 WH가 매달려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이때 정지마찰 개수가 여기는 뮤하고 S라고 이렇게 썼어요. 스태티스틱에서 여기가 정지마찰 개수를 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지마찰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대문자 W로 이렇게 질량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문자 W로 이렇게 오메가 같이 썼는데 그냥 소문자 W로 읽을게요. 소문자 W로 이렇게 질량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 둘 사이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대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물체 사이에 마찰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여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식을 쓸 때 한 번에 쓸게요. 한 번에 어떻게 쓸 거냐면 실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가 등호일 거예요. 여기가 등호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을 테고 당기는 힘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물체가 위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있을 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써서 표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쉽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찰력의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이 언뜻 생각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뜻 생각하면 아래쪽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력 자체는 지금 위쪽으로, 이 경사면의 위쪽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장력과 같은 방향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표시를 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물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력이 있을 테고, 중력을 X'축과 Y'축으로 성분분해를 했고, 그리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고,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마찰력 방향 조심해야 돼요. 마찰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빗면을 따라서 경사면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물체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두 개가 지금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 입장으로 보면은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 바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마찰력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힘은 다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는 힘을 한 번에 써보죠.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대문자 W라고 하는 이 물체, 여기에는 빗면에 있는 물체는 이렇게 X'축을 한 번에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스몰 m이라고 하는 얘는 Y축 프라임, Y축이네요. Y축 방향을 한 번에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는 W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인 거죠. T는 플러스일 테고, 그리고 여기는 마찰력도 어느 쪽이에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장력은 플러스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W는 어떻게 돼요? 소문자 W는 마이너스 W가 되겠죠. 그러면 TT 소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 W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식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의 관계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거를 한 번에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거예요. W의 X축 성분. 그러니까 이쪽 요 성분. 그리고 여기는 여기 스몰, 이게 밑으로 내려가려는 물체, 얘의 Y축 성분, 여기에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래를 중심으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결국에 쓰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장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남아요. W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전개할 수가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마찰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항력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력의 Y'축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W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W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유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마찰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값을 가지고 나머지 항들을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찰 개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탄젠트 세타가 나온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코사인분의 사인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값을 다 반대쪽으로 넘기고 나서 여기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W라고 하는 주쪽에 있는 빗면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지워질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탄젠트만 남고, 그리고 여기는 W가 넘어갔을 테니까, 소문자 W가 넘어갔을 테니까 그거는 6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평형이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때 여기는 마찰력 방향 조심해야 돼요. 마찰력 방향을 이렇게 조심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쪽 W라는 물체의 X축, 프라임축의 모든 힘, 그리고 여기 있는 스몰 W라고 하는 여기에 Y축 방향의 힘 자체가 같다라고 놓고 나서 식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붙이고, 거기에 다시 수직항력이 들어가니까 Y축에서 수직항력을 찾고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찰 개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딱 하나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죠. 어떤 문제냐면,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딱 섰어요. 바로 이렇게 섰을 때, 물론 쓰려면은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운동 마찰력이 있을 때, 바로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를 문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 문제에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먼저 우리는 여기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는 뉴턴의 운동법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운동학적 방정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운동학적 방정식이 있잖아요. 거기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초기 속도로 미끄러지다가 마찰력에 의해서 정지를 하였대요. 미끄러지다가 정지를 하였대요. 근데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여기 운동 마찰 개수는 이만큼이 주어져 있대요. 이때 물체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정지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정지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정지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지한 거리가 얼마일까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 지금 이 물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F=ma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을 정의를 해야 돼요. 힘을 정의를 할 때 지금 틀림없이 이 물체의 중력하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가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실제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물체는 처음부터 이 속도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거는 마찰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향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을 쓸 때 우리는 마이너스 스몰 f를 써줘야 돼요. 이게 ma와 같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힘은 마찰력뿐이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ma로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가속도는 지금 x축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축 방향의 가속도라고 해서 a의 x로 써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 힘은 지금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f로 이렇게 써주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다 k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여기에 세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다음과 같이 수직항력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지면과 수평인 거죠. 수평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중력은 아래쪽, 그리고 수직항력은 위쪽일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력과 같으니까 mg로 써주면 될 거예요. 유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유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유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가속도 입장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 뒤에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먼저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질량으로 나눠주면 될 테고, 얘는 여기 있고, 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여기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운동 마찰 계수에다 수직항력을 곱한 건데, 수직항력은 mg니까 mg를 넣어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서 질량은 없어질 테고, 그러면 이렇게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여기에는 x축 방향의 가속도는 금방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운동학적 방정식을 써야 돼요. 어떤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요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가 나중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거는 정지했기 때문에 0일 거잖아요. 초기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나중 속도와 초기 속도에, 그리고 빼기로 되어 있고 제곱, 그리고 얘는 2a, 그리고 여기가 변이, x의 변이겠죠?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운동학적 방정식에서 구할 때 제일 마지막에서 유도했던 바로 요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x라고 하는 이동한 거리니까 이쪽 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속도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 가속도를 대입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델타를 뺀 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느 시점을 0이라고 본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굳이 여기에 변이 델타를 그냥 x로 써도 되겠죠? 그냥 이동한 거리의 크기로만 본다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로만 본다면 그냥 x로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여기 가속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 나중 속도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초기 속도 요 값이니까 여기다 넣고, 그리고 2가 있고, 여기 운동 마찰 개수는 조 앞에 있어요. 조 값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운동 마찰 개수인 거죠. 여기를 K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운동 마찰 개수니까 K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로 여기를 이렇게 꼭 한번 계산들을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위를 맞춰야 돼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꼭 해서, 지금 여기가 X라고 하는 여기가 길이인 거죠, 길이. 다시 말해서 이동한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로만 나와야 돼요. 미터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쪽은 0이니까 없을 테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바깥에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터의 제곱, 초의 제곱이겠죠. 초의 제곱, 초의 제곱 없어지고 미터의 제곱을 미터로 나눴기 때문에 미터만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반드시 단위를 꼭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단위가 안 맞으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감각들을 더 쌓기를 바라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해봤어요. 처음에는 책상면에서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에듀호트 기계에서 여기에 도르래라고 하는 거, 도르래에서 물체가 이렇게 작동을 할 때 그때 한번 논해봤어요. 이때는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가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사면 문제를 논해봤어요. 경사면 문제를 논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는 X축, X'축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분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등속 원운동일대를 논해봤어요. 등속 원운동일대를 논할 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운동을 구별했어야 됐어요. 하나는 복원력을 받는 운동, 단진 운동, 똑딱똑딱 운동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구심력을 받는 운동, 이렇게 코니컬 펜드룸이라고 하는 원뿔 진자 형태를 가지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물체의 속도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사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사면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마찰력이 있는 문제도 고려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한 거리까지도 구해봤어요. 참 이것처럼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몇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접해보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틀림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